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한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2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접수하고 나면 수험번호 나오죠. 수험번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고요. 저장하는 경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 맞춰가지고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겠죠. 답안 전송을 하세요 라고 지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주기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전송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글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한 지정사항은 똑 떨어지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지시사항에 맞게 색깔을 정해 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지시사항대로 위아래는 10, 왼쪽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시죠. 그거 페이지 추가로 더 만들어지면 감점 처리가 될 거니까 페이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들을 배치하는 문제인데 묶기를 했을 때는 0점 처리된다고 했으니까 그룹으로 묶는 거는 하면 안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용지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용지 설정할 때 단축키 F7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바로 뜨니까 편리하겠죠. 만약에 단축키를 외우지 않았다면 종이 전체에 대한 설정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고요. 편집 용지라고 가장 왼쪽에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A4 용지에 세로로 서 있는 종이는 맞는데 여백이 다르군요. 여백은 위쪽 10 탭키 눌러서 아래쪽 10 탭키 누르면 왼쪽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누르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이동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11입니다.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전체 3장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1점 엔터 3번, 2점 엔터 3번, 첫 번째 페이지에는 1, 2번이 들어간다. 컨트롤 엔터. 두 번째 페이지에는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3, 4번이 들어간다. 컨트롤 엔터 하셔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셔서 1번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이고요. 일단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영문과 한글로 이루어져 있죠.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문 입력 다 끝나면 엔터 치고 한글 입력하셔서 나중에 스타일 적용하시게 되면 위아래 간격은 스타일에 따라서 간격이 알아서 벌어질 겁니다. 타이핑 할게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문제지에서처럼 improve스와 연계한 민간이라고 하는 글자와 똑같이 끝나지가 않죠. 아직은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글자 입력이 끝나고 나서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스타일 적용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는 내가 원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하도록 할까요? 왼쪽 아래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스타일을 추가할 거고요. 스타일의 이름은 거버넌스라고 이름을 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스타일 이름이라고 하는 위치에 맞춰서 입력을 할게요. 문단 모양에 대해서 설정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단추를 누르셔서 왼쪽에 있는 여백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을 10이라고 설정해 주시고 글자 모양에 대한 지시사항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글자 모양 단추 누르셔서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글꼴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글꼴이라든지 크기, 장평의 경우에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공통사항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기준 크기는 10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가는 5%로군요. 글꼴을 이제 한글의 경우에는 도둠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영문의 경우에는 굴림 찾아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시고 없던 것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추가, 내가 블록 잡았던 아이들을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면 문제지와 똑같이 improves 연계한 민간이라고 같은 위치로 끝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끝났고요. 2번 문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죠. 없는 걸 집어넣어 주는 건 입력이니까 입력이라고 하는 단추 누르셔서 표를 만들겠습니다. 표 모양의 그림을 콩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작성할 수 있겠죠. 줄수는 5개, 칸수는 6개. 만드실 때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 되어 있어야 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만들기 단추. 타이핑 하겠습니다. 표 전체에 대해서 도둠의 10이라고 했으니 전체를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문자들에 대해서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맞춰줄까요? 블록 잡은 김에 몽땅 다 라고 하셔서 가운데 정렬, 숫자들이 있는 부분 쪼로록 블록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셀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표 작업을 하실 때 단축키 2개를 외워두시면 편리하실 텐데요. 색깔은 영어로 컬러죠. C 라고 하시게 되면 색깔에 대해서 바로 들어갈 거고요. 선 모양도 라인 L 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색깔 C 라고 누르셔서 대화 창문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넣겠습니다 라고 색 단추를 누르셔서 면의 색깔은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들이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순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기본이 아니라 오피스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노랑, 빨강, 파랑이라고 하는 순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노랑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네요. 합계를 구하실 적에 문제지에 보니까 맨 끝자락은 하지 마세요 라고 X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만큼이요 계산을 해서 답은 요 옆에다가 쓸게요.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합계되지 않겠습니다.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 친구들을 블록 계산식 합계라고 하셔서 합계를 바로 낼 수가 있고요. 캡션 기능을 사용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캡션이라고 하는 건 표에 대한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표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표 근처에 가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되는 화살표, 개체 선택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콩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 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뿅 찍으셔서 표 1번이라고 이름이 제멋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에서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이 도둠의 10이라고 했는데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캡션 부분도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꼴 도둠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위쪽으로 올리는 거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군요. 다시 표의 허락을 좀 받을게요. 표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개체 화살표 나타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개체의 하나하나 속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백의 캡션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그 친구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나머지 선 모양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이만큼은요 라고 전체 블럭을 잡으셔서 선 모양을 라인 L 눌러주시면 되겠죠. 가장자리가 2줄짜리니까 이중실선이요 바깥쪽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이 2줄짜리가 될 거고요. 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라인 2줄짜리입니다. 아래가요. 다시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요. 라인 2줄짜리입니다. 오른쪽이요. 라고. 마지막으로 대각선 그어줘야 되는 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친구 콩 찍으셔서 라인 가시면 테두리, 배경, 대각선이 보입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다시 누르시면 대각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표 작성이 끝났으면 엔터 쳐서 커서를 아래쪽에다 배치를 할게요. 차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차트를 만드실 때에는 이 친구들 색깔 칠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범위를 잡으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차트 만들게요 라고 차트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끌어서 아랫동네에다가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가장자리에 테두리 크게 늘려줄까요? 점에다 정확히 대셔서 오른쪽으로 쭉 끌어당기시면 차트가 크게 커질 거고요. 차트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블록 잡았던 친구 노란색 기반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되는데 우리는 세로막대로 서 있군요. 차트를 한 번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덩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다 속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 클릭하게 되면 차트가 세로로 서 있습니다.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꺾은 선입니다. 종류를 골라줄 수 있어요. 가로막대기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다음 한강, 낙동강, 금강, 강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네요. 행과 열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열이라고 방향을 바꿔주시게 되면 환경, 그리고 지역, 교육관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똑같이 열 단위로 맞출 수가 있겠네요. 다음 차트의 제목 넣고 갈까요? 제목에서 X축과 Y축이 보일 텐데요. 숫자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Y축입니다. 그래서 Y 갑축에다가 단위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얼추 비슷해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목에 대해서 굴림에 진하게 12, 배경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제목 이외에는 굴림에 보통 10이라고 되어 있군요.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제목의 모양을 속속들이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꼬리, 굴림에 12, 진하게 라고 되어 있군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에 들어가시면 선 모양 한 줄로 그리고 그림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선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를 주세요. 그 그림자가 2포인트라고 하는군요. 얘는 2포인트예요 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설정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제목이 수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제목 이외에는 모두 다 글꼴이 보통의 1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설정하셔서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할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는 글꼴이 굴림, 아래쪽도 축과 법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법례를 보니까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군요. 법례는 이라고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글자가 아니라 배경에 선이 한 줄로 있어요 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문제지와 동일하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표와 차트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수식 편집기입니다. 수식 편집기는 전체 40점이고요. 문제가 두 문제니까 하나에 20점씩이겠네요. 아쉽게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지 오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1번이라고 그리고 2번이라고 따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 편집기 가셔서 차근차근 찾아주셔야 되겠죠. 분수라면 분수, 루트라면 루트, 기호를 하나씩 잘 찾으셔서 넣으셔야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기호표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첨자를 선택하셔서 2, 다시 위치, 키보드에 곱하기 표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기호에서 곱하기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첨자는 위첨자 찾으셔서 입력하시고요. 다 썼으면 넣기 단추 누르셔서 꼭 입력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입력이 다 끝났는데 오타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시면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위치 맞춰서 수식 입력기 불러내시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꼭 넣기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 주실 것. 수식 입력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도형의 경우에는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찬찬히 입력하시고 그 위에 차곡차곡 얹으시면 되겠죠. 도형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그려서 얹으시면 되겠고요. 도형이 아니라 그림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위에다 얹으면 이 친구들이 도형 밑에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도형보다는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글 앞으로 라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 그려볼게요. 글씨가 들어있지 않은 도형의 경우에는 입력에서 글씨가 없는 직사각형 누르셔서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보니까 크기에 대한 언급만 있고 색깔이라든지 선의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보시고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실 때에는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더 짙고 더 옅고 그래서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색이 서로 다르게 지정된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급이 있는 색깔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가로가 130, 세로가 145라고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크기는 바뀌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죠.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지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진 모양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채우기에 대한 색깔도 언급은 없지만 색깔이 있어 보이니까 아무 색깔이나 하나 선택하셔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엔 글씨가 들어있는 글 상자로 만들어 볼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가로 글 상자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 개체 속성 뜨죠. 기본부터 다시 확인할까요? 크기에 대한 언급 그대로 맞춰주시고 색깔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색깔도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크기는 110에 17 고정을 시켜 주실 것. 선의 모양은 별 언급이 없지만 모서리가 완전히 반원으로 동그랗죠. 채우는 거에 대한 얘기는 있네요. 면의 색깔이 빨갛다 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똑 떨어지게 빨강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시고요. 설정 누르면 도형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안쪽에 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글자들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꼴, 궁서, 크기 22, 색깔 하얀색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요 하늘색 도형도 얹을게요. 글자 없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략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뜬다. 기본부터 꼭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50에 50. 선은 뾰족해 보이니까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채우기는 색깔이 달라 보일 테니까 아무 색깔이나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이렇게 도형이 들어갈 거예요.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입력에 그림. 그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시험장 문서에 ITQ라는 방 안에 픽처 사진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고 1번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도형 위에다 놓지 마시고 바깥 동네에다가 일단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려 놓고 보니 도형 밑으로 깔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림에 대해서 지시사항 보아하니 그림의 크기라든지 그림의 효과들을 적용하셔야 되겠군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뜹니다. 그림의 크기 맞춰 주시고요. 크기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림에 대한 효과 회색조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얘가 여전히 깔려 있으니까 기본에 보시면 글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세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도형보다도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이나 글맵시 작업을 하실 때는 도형 밑에 깔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글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입력에 글맵시. 글맵시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 글꼴, 색깔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글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글꼴은 도둠. 색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군요. 크기도 그렇네요. 모양까지만 맞춰놓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도형 밑에 깔리는 거 확인이 되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항상 기본부터 보시라고 했어요. 크기는 50에 35 고정시켜 주시고요.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세 번째 단추 미리 누르고 갈게요. 색깔에 대해서 채우기가 면의 색깔 파랑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지시사항에 보시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어딘가로 연결시켜 준다 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어딘가로 연결시켜 주는 게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서 하이퍼링크를 이따가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마저 그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한 세트만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제일 밑에 깔려 보이는 친구가 네모, 노랑 네모죠. 글씨가 없는 사각형. 자, 사각형의 크기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13에 13짜리, 11에 15짜리, 직사각형이니까 아마도 11에 15짜리가 이 노란색 도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가요. 11, 15 크기를 고정시켜 주시고요.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 아닌 임의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흰색만 아니면 다 용서해 줄게 라는 뜻이죠.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은 글상자로 쓸까요? 가로 글상자 쫙 드래그 하셔서 만드시고요.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기본부터 봅니다. 13에 13 크기를 고정시켜 놓는 게 나중에 이동할 때 실수로 옮겨지지 않을 거예요. 선은 모서리가 둥글둥글 다듬어져 있으니까 둥근 모양으로 채우는 색깔은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설정하셔서 도형을 만들었다면 이 안에 글씨가 1이라고 들어있는데 글씨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따가 복사해서 글씨를 마저 다 쓰면 되니까 쓴다면 글꼴이 어떤지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꼴의 경우에는 궁석 크기가 20이라고 했군요. 가운데 맞춤 하셔서 글씨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가운데 커다랗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세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이 친구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상자 이용할 때 선 종류는 없고 면의 색깔도 없고 그 안에 글꼴은 어떻고 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글상자 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보시고 대략 이 정도 크기라고 유추하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점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안쪽에 채우는 색깔은 없다라고 했군요.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나와주시면 이렇게 테두리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 글자가 왼쪽부터 깜빡깜빡 하는데요.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8 자, 이렇게 한 세트를 잘 만드셨다면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개체들을 여러분들께서 작성하고 계시면 위쪽에 개체에 대해서 이렇게 메뉴가 뜰 거예요. 개체 선택 단추를 누르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3개의 덩어리를 넓게 드래그 하시면 3개가 동시에 선택될 거고요.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복사할 겁니다 라고 뜰 거예요. 쉬프트도 같이 누르게 되면 일직선으로 선을 맞춰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쭉 내려주세요. 위치가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죠. 개체들을 좀 옮겨줄게요.
더 이상의 개체를 선택하진 않을 거니까 키보드의 왼쪽 꼭대기 ESC 누르셔서 개체는 그만 선택할래요 라고 풀어주시고 글씨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개체들의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컬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흑백으로 받아도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달라 보이면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색깔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도형에 대한 문제도 완성을 해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세 번째 장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장의 경우에는 크게 맨 위의 제목과 본문 부분, 그리고 번호 부분, 표 부분,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크게 다섯 덩어리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중간 부분은 한 칸씩 줄을 좀 떼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제목에서 본문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한 줄을 더 떼어준다. 본문에서 번호 부분 넘어가실 때 또 한 줄을 떼어준다 라는 거 인식하시면서 데이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할게요. 입력하실 때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호를 입력하시려면 없는 거를 집어넣겠습니다. 입력. 맨 끄트머리쯤에 가시게 되면 문자표를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하셔서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뿅 찍으시게 되면 문자표를 선택하셔서 넣으실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한글 문자표의 전각기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당구장 표시를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문단 번호에 대해서는 번호 맨 앞쪽에 가나다라든지 1234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앞쪽에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 위쪽에 있는 제목과 본문, 문단 번호, 표, 이 부분 사이사이에 한 줄씩 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간격을 떼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머릿말부터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머릿말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앞쪽에다가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어디다 놓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쪽에 뒀을 뿐이에요. 페이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쪽 메뉴에 보시면 머릿말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머릿말 꼬릿말 만들 거예요 라고 만들기 하시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글꼴 맞춰주시고요. 머릿말 제작이 끝나면 머릿말이라고 하는 제목 끝자락에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닫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오타가 났다 싶으실 때는 클릭하셔서 더블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머릿말 꼬릿말이 들어갑니다. 제목을 수정해 볼까요? 글꼴이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블록 쪼르륵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고요. 책갈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에 책갈피 넣어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이 친구를 굳이 눈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보기 메뉴 클릭하셔서 조판보를 켜보시게 되면
이쪽에 책갈피가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출력되지는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판부 꺼줄게요. 지금 만들어 주신 그 책갈피는 앞서서 만들었던 도형에 그림을 눌렀을 때 책갈피 위치로 도착해라 라고 하는 하이퍼링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림을 선택하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하이퍼링크를 걸어 줄게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만들어진 책갈피 소하천이라고 하는 책갈피랑 연결해 주세요 라고 넣었을 때 얘를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나오게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책갈피로 꽂았던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덧말 넣기 할게요. 글자들을 쪼로로 블럭 잡으시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 덧말 넣기 하셔서 위쪽에 얹어지는 말은 강원 산간 지역이죠. 강원 위쪽으로 얹어지는 거가 문제의 99%일 거예요. 아래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확인을 하셔서 넣기 단추 누를게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해보도록 할까요? 문단이기 때문에 블럭 잡지 않습니다.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꼭꼭꼭 블럭을 잡으셔야 하지만 문단의 경우는 블럭 잡지 않아요. 그냥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글자의 모양에 대한 건 서식에 모여 있죠. 서식에서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문단의 모양이 현재는 꾸미는 게 없기 때문에 없음이지만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죠. 두 줄이라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꼴은 궁서라고 하는군요. 궁서를 맞춰 주시고 색깔은 면의 색깔이 노랗습니다 라고 이름 똑 떨어지게 노랑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설정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은 그림 4번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군요. 그림 4번을 넣기 해서 일단은 넣어 주시고 이 부분 중에서 악수하는 손만 필요한 거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친구를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그림 도구가 자동으로 선택될 거예요. 거기에서 잘라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르기 메뉴를 찾으셔서 깜장색으로 뜨는 부분들을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칼날을 쭉 드래그 하셔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나타났습니다. 이제 크기를 맞춰 보도록 할까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보셔야죠. 크기는 40에 40 고정을 시켜주는 게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바깥쪽 여백을 왼쪽에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군요. 여백을 왼쪽에 2mm만큼이요 라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릴 거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항상 한자로 바꿔주는 게 2번 나오니까 한자로 바꿀 단어 블럭을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자로 바꿀 대화상자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를 한글과 한자 나란히 표현을 해줄 거예요 라고 체크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각주도 표현을 해볼까요? B.5.1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봐요.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으셔서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거기에서 각각의 주석을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주석이라는 건 설명글이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글은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도 화면이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때 설명글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각주에 기호가 우리는 1 반가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는 기억 동그라미로 되어 있군요. 각주의 모양을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가셔서 번호의 모양을 동그라미 기억 니은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네요. 설정하고 나오시면 번호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각주 구분선이 5cm다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이제 모양이 다 끝났으면 얘를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문단 번호 기능에 들어가는 제목들 수정을 해볼까요?
전체를 몽땅 다 블럭 잡으시고 글꼴 맞춰주세요. 특수기호 빼고 나머지 글자들의 경우에는 글자는 흰색이고 음영색이 빨강이에요 라고 했는데 글자 색깔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음영에 대한 건 여기서 처리할 수가 없죠. 서식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서식줄에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직접 설치하셔야 되겠군요. 글자 모양 가셔서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고요. 음영의 색깔은 빨강이에요 라고 설정. 아래쪽에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목을 마저 수정을 하고 갈까요?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 특수기호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길어져요. 다만 특수기호들을 더 얹어야 되는 강조점은 여기 위쪽에 있는 서식줄에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으로 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에는 없고 확장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강조점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V체크 모양을 얹어줄게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강조점이 얹어지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앞쪽에다 번호를 넣어 볼까요?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 뜰 거고요. 가장 비슷한 번호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부분은 이 친구가 가장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보시면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이란 뜻이고요. 뒤쪽에다가 가로를 붙여서 표현할게요 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로가 아니라 점이죠. 그렇다면 요거 가로를 없애 주셔야 되겠군요. 얘는 괄호를 지우시고 점으로 갈아 끼웁니다. 가나다라 라고 하는 건 맞으니까 1수준을 모양새는 맞춰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로 20만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너비는 20,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쑥 하고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준도 같은 방식으로 꺽쇠의 2라고 하는 건 이 수준이란 뜻인데 얘도 역시 뒤쪽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넣어줬군요. 여기 동그라미 기억 니은에 뒤쪽에 괄호가 없으니까 괄호를 아예 없애줄게요.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기억 니은을 찾으셔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너비를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이 수준의 경우에는 30만큼 들어간다.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군요. 너비를 30,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군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수준 밑에 이 두 친구가 2수준인 거죠. 이 두 친구들은 2수준으로 수준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라고 두 개를 쪼로록 잡으셔서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으로 가셔야 되죠. 가장 끝자락에 보시면 수준을 올린다, 수준을 내린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준을 내려주세요. 줄 간격을 따로 180만큼 넓혀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이건 문단 번호 기능과는 별개로 다시 쭈루룩 블록을 잡으시고요. 줄 간격은 기본적으로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180이라고 바꿔주시면 다른 아이들보다는 간격이 조금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표에 대한 내용들 지시사항대로 글꼴, 크기, 위치, 선의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했군요. 그라데이션으로 시작하는 색깔과 끝나는 색깔 정하시면 되겠고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 수평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셔서 결과물을 미리 보기고 확인하시고 나와주세요. 마지막 글꼴을 보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 진하기, 장평. 장평에 대한 얘기는 우리 위쪽에 있는 서식줄에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죠. 기본부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 쪽번호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쪽번호는 맨 끝에 있으니까 맨 뒤쪽에다가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문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쪽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라고 쪽 번호 매기기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 우리도 오른쪽 아래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번호의 모양, 숫자의 동그라미, 줄표는 양쪽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런 친구들, 양쪽에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있죠? 요건데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V체크를 해제하실게요. 시작하는 번호가 6번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번호가 세 번째 페이지다 보니까 3이라고 되어 있군요. 새 번호로 시작하겠다 라는 친구 누르셔서 번호를 몇 번으로요? 6번으로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번호 6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위쪽에 번호들이 필요 없는 쪽 번호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쪽에 생긴 번호들은 지우셔도 되고 지우지 않아도 채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번호는 보기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커서를 아무데나 놓으시고요. 현재 쪽에다가만 감추기를 할게요 라고 쪽 번호를 감추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겠죠. 그냥 눈에 거슬리더라도 그냥 두셔도 채점할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공식 답변에 나왔기 때문에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요. 경로를 정하셔야 되겠죠. 문서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새기셔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송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할 테니까 그때그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